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는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오킨스 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이 오킨스 전자 CLX 관련주라고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아는 뉴스를 보려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이 오킨스 전자에서 정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상승에 대한 각도입니다. 각도.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우건설이나 이 대한강통신을 보면 이 애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바로 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또 빨랐다는 거죠.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추세가 나올 때들, 그죠?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상승이라는 건요. 일단 추세를 제대로 타고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더 급하게 오른다는 겁니다. 더 급하게. 그래서 이 차트상에서는 이 상승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포물선으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종목, 이 테마가 이 과열 파동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거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열 파동이 진행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시세라고 부르죠. 시세. 자,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이 수만 가지의 매매 방법이 있지만, 하지만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 또한 엄청난 기술이고 하나의 스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킨스 전자, 저는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막 이 포물선의 각도를 좀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초만 투자해서 아래에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이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이 이란발 악재가 나오고 나서 현재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뭔지 아세요? 보면은 바로 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이 삼성전기가 왜 이번에 고점을 돌파하고 이미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이 기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소형주 중에선 지금 가장 핫한 테마가 뭐냐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대한강통신, 뭐 계속적으로 제가 채널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대한강통신이죠. 바로 이 광통신 관련주입니다. 광통신.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회선이죠. 자, 왜 이 삼성전기가 가고 이 대한강통신이 가는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AI 시대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데이터는 정말 이 미친 듯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많죠 지금 데이터들은. 근데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보내는 이 속도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도. 그러면서 이 방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넓은 대역폭, 더 빠른 인터페이스가 절실한 상황인데, 그래서 뭐 기판이나 광통신 이런 쪽이 가는 건데, 거기서 또 바로 하나 더 튀어나온 게 뭐냐? 바로 이 오킨스 전자 CLX입니다. 자, 그래서 CLX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말해서 이 CLX는 이 메모리 공유 및 무한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 확장. 확장이요. 자, 기존의 방식은 이 CPU에 붙일 수 있는 메모리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CLX는 그거를 이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무한대로 좀 붙이게 해주는 거죠. 이게 좀 쉽게 비유를 하면은 미친 듯이 차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도로가 엄청 좁은 겁니다. 차들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CLX라는 게 이 도로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차들이 갈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삼성전기 같은 이 기판 관련주들이 가고, 그죠? 이건 이제 고성능 칩을 더 박을 수 있는 더 크고 이 튼튼한 땅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기판에 칩을 박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광전자 같은 이 회선주들이, 이건 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쏠 수 있는 광 케이블이죠. 쫙 까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오킨스 전자의 역할은 뭐냐? 자, 땅도 있고 그리고 케이블도 있어요. 이제 이 기판 위에서 수많은 이 메모리 칩들을 이 CLX 방식으로 실제로 연결하고, 그죠? 연결하고 이제 잘 돌아가는지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오킨스 전자라는 거죠.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시장이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 AI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장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이 차세대 기술주들이 현재 순서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서서히 거치는 이 시점에서, 즉 조정에 대한 마무리 단계죠. 여기서 뭐 삼성전기, 대한광통신, 거기 이제 이 오늘의 오킨스 전자까지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식에서는 이 조정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될 때 강하게 치고 나가는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다음 추세가 진행될 때 결국 이 반등 때 빨랐던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 때 더 강하게 계속 달려주고 치고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르잖아요. 근데 이 오늘 이 오키스전자도 드디어 이 출발선상에 같이 섰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조정장에도 횡보에 대한 조정을 만들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고점을 치고 있는 애들. 그럼 얘는 큰 그림에서는 1차 상승 이후에 긴 조정파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가 조정파가 되겠죠. 그리고 2차 상승 이후에 여기서 우상향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파동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승 각도를 키우는 그 작업을 이제 해줄 차례가 됐다는 거죠.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볼 건데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보신 대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 구간을 이렇게 이제 밴드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조정이 나온 시기에도 엄청나게 조정이 이뻤죠. 세력들이 따박따박 매수하는 구간이 그대로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 앞에 라인에서도 어때요? 밴드를 지지로 점점 파란 밴드를 최초 지지로 노란 밴드를 지지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노란 밴드를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추세라고 보는 건데 이걸 제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바로 이 대한강통신에서 봤던 그림이라는 거죠. 이 상승 초입에. 보이시죠? 따박따박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그 자리들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를 잘 만든 종목은 결국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면 말씀드린 대로 상승에 대한 각도를 키우는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말한 시세죠, 시세.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린다는 거예요. 이 시세에 대한 확장 국면.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오킨스 전자를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냐면 자, 보자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2개월 전부터 해드렸던 거예요. 천수닥이 돌파가 나오면서 이 13,000원 라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벌써 24,000원이 된 거죠. 이때 이제 이야기했었던 게 조정이 발생하면 이 삼성전자가 횡보를 뛸 건데 그때 이제 테마주 장세가 나올 거다. 그죠? 공윤도 장세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우리기술, 대우건설, 그러니까 원자력 재건, 뭐 엄청나게 지금 광통신부터 테마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시대가 진짜로 온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오킨스 전자도 엄청나게 올라온 건데 여러분, 그런데 18,000원일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될 텐데, 그죠? 이때 이제 영상 올려드린 건데, 근데 지금도 제가 이걸 팔라고 문자를 안 보내드리고 있죠.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오히려 매수를 하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오킨스 전자는 우리가 앞으로 봐줘야 되고 이 지속형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CLX로 가는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이요. 물론 오늘 이 20%가 넘게 급등을 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때는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할 때나 아니면 유의미한 움직임 나올 때만 보내드린 거죠. 뭐 돌파를 했는데 뭐 이 라인에서 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올려칠 때. 자, 그래서 이 오킨스 전자 조만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포물선을 좀 완성을 하는 이 가속도에 대한 파동에 좀 진입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신호가 발생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여기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유의미한 움직임, 뭐 밴드를 터치하거나 아니면 이 상승에 대한 이 눌림목에 대한 자리가 되겠죠. 돌파 이후의 눌림목. 그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해보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의 눌림목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현재에 대한 상승을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진행될 이 과열 파동 함께 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